15화 양털 사건.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 큰아이 첫 돌을 맞이하는 기간에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아이의 돌잔치를 일주일 앞당겨 미리 해주기도 했다. 애들이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흔히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아기는 돌잔치 후 일주일 뒤 본인의 진짜 생일에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세워놓으면 한두 번 걷다 쓰러지곤 하였는데 생일에는 넘어지지 않고 집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사히 걷는 것이었다. 본인도 신기한지 한참 걷다 말고 기저귀 차서 펑퍼짐한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아기 나름대로 즐거움에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어찌나 귀엽고 예쁘던지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아기 아빠가 미국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두고두고 원망하였다. 더욱이 내 원망을 부추긴 것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기 엄마의 말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스위스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부인 여행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같이 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럼 아기는 누가 볼 것이냐며 더구나 혼자 가는 출장도 아닌데 자기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옆집의 아기도 우리 아기와 비슷하였고 그 집 남편의 출장도 여러 명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이 유난스럽게만 느껴졌다. 고리타분한 인간이라고 미워하였다. 그 뒤로 세월이 흘러 남편은 다시 유럽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때도 역시 혼자 갔다. 다만 달라진 것은 신혼 때보다 더 많은 선물을 사왔다. 스위스에서 짬내어 사온 내 손목시계는 마음에 쏙 들어서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다. 그때 사온 인절미 같은 질감의 수제 초콜릿도 지금껏 먹어본 초콜릿 중에 최고의 맛으로 기억이 된다. 아이들도 각자 아빠에게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였다. 우리 아들은 7세 정도였는데 하루는 아빠가 사다 준 스위스 국기가 그려진 빨간 티를 받아 입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팀원이 급조되어 축구를 하였는데 형들이 자기를 병원이라고 부르며 패스를 했다고 말해 가족이 다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남편이 호주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때는 남편이 정말 웬일로 나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였다. 나는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걱정도 되고 내 여행 경비가 204만 원인 것도 부담되었다. 하루 동안 갈등하다가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남편도 아이들 걱정이 많았던 터에 내 결정이 반가웠는지 2번 권하지는 않았다. 남편은 뭐든 갖고 싶은 선물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뭐 특별히 갖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호주로 떠났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예쁜 퀼트 가방을 완성해서 큰 신우님께 드릴 준비를 하였다. 남편이 없으니 식사를 아이들과 대충 하게 되어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겨서 하루 종일 가방을 만들 수 있었다. 보통 예술성 있는 퀼트 가방을 짬짬이 만들려면 1달에서 3달은 걸리는데 거의 하루 종일씩 하였더니 일주일 만에 완성하였던 기억이 난다. 나는 큰 신우님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며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한 선물을 하고 싶었던 차에 정말 뿌듯하였다. 남편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피곤하여도 가방을 시간 내에 완성하였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기까지 하였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양손에 양털 이불을 들고 들어왔다. 하나는 이불이고 하나는 요였다. 받아서 펴보니 가볍고 좋았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사올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니 사실은 이것은 사은품이고 본품은 며칠 뒤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본품이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하기를 양털 카펫을 하나 샀는데 그게 본품이고 그것은 택배로 붙여준다고 하여 사은품만 들고 왔노라고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였다. 카펫이 얼마나 비싼 것이기에 사은품으로 이렇게 좋은 양털 이불을 주느냐고 내가 되물었다. 남편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잠시 머뭇거린 후 카펫이 200만 원이고 배송비는 5만 원이라고 하였다. 200만 원이나 하는데 배송비를 5만 원씩이나 주었냐고 물었더니 상인이 카펫을 싸게 주어서 배송비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남편은 내 반응에 더 빨리 말을 이어갔다. 같이 여행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호주에 가면 양털 카펫을 꼭 사오라고 부탁을 했다며 내 남편에게도 사서 가지고 가시면 사모님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해서 자기도 샀다는 것이다. 내가 호주 여행에 함께 가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해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샀으니 내가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이 속상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호주에 안 간 이유는 오직 하나, 돈 200만 원이 아까워서였건만. 아이들 문제는 사실 돈 아까워하는 내 마음을 감추기 위한 고상한 핑계일 뿐 친정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남편은 진정으로 여보, 애들 문제도 있고 경비도 좀 아깝고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우리는 애들 다 키워놓으면 기회가 있겠죠 뭐 라고 하는 내 말 속에서 내 진심을 읽지 못했단 말인가? 정말 속상해서 눈물을 삼키며 남편에게 항의하였다. 남편은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평소 우리는 잘 싸우지 않는다. 남편이 점잖은 성품이라 나도 신혼 때 이후로 교양과 소양을 쌓으며 부부싸움의 스타일을 바꾼지라 그다지 큰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때 내 감정을 다 쏟아내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직도 나는 그 일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 당시 내가 내 마음속의 울분과 화의 정도에 비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냈는데도 남편은 과민하게 불쾌해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다. 남편은 100%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주에 함께 못 간 미안함으로 그 큰 돈을 썼으며 그 액수와 자기 사랑의 마음이 비례하는 것으로 여겨 내가 크게 감동할 줄 알았는데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털을 권유한 그자를 내일 출근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날 퇴근하여 그 사람에게 너 때문에 내가 마누라한테 얼마나 깨졌는지 아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 부인은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며 정말 이상하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말이 안 통해서 자기만 난감하다고 하였다. 기왕의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 양털 카펫은 며칠 뒤 도착했고 그동안 불쾌하게 지낸 것도 속상하고 이미 지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다 싶어 그냥 체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마음먹었다. 정말 양털 카펫을 보고 반한 척, 사랑하는 척, 감동한 척 하려고 노력했다. 쓰다듬어 보았다. 부드러웠다. 그러나
200만 원일 것까지야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배송비까지 계산하면 내가 아낀 204만 원보다 10,000원을 초과한 205만 원인 것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다. 약 일주일 정도 양털 카펫을 깔고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몹시 흥분한 목소리였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속풀이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자기 남편이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원하는 선물을 말해보라고 해서 그간 자기 남편이 손목시계를 많이 사왔기 때문에 제발 손목시계만 사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무엇을 사왔는지 맞춰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토록 화가 난 것으로 짐작하건대 정답은 바로 손목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 남편이 또 손목시계를 사와서 자기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인지 바보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정말 짜증나서 남편이 너무 밉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흥분하였다. 나는 다 들은 후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고 대개 남편은 약과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말을 들은 후 당신은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더니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며칠 전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 양털 카펫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조금 전 격양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 깔깔깔 웃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한 300만 원은 아닌지 잘 알아보라고 하며 끊었다. 어이가 없었다. 양털을 노려보았다. 설마 저게 300은 아니겠지? 갑자기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박수가 상승되었다. 퇴근 후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와 다시는 어울리지 말라고까지 하니 나도 믿기로 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마침 내 생일인데 글을 쓰다 보니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다시 가슴이 먹먹하고 또다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가 써야 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미안하다며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나 너무나 터져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남편에게 글의 내용을 말해주었더니 자기가 양털을 사온 것이 그 부부의 이혼을 막은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양털은 남편 친구의 개구쟁이 아들 형제가 부드럽고 좋다고 그 위에서 비비고 문지르고 다리를 벌리다가 찢어지는 참사가 있은 후 남편이 그 양털을 제발 버리고 기억에서 지우자고 하여 대형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돌돌 말아서 내다 버렸다. 그것을 보며 남편을 욕하는 것도 그것을 찢은 그 남자애들과 그 부모까지 미워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비싼 추억이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양털 카펫을 생각해보면 된다. 남편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쓸 만큼 사랑한다고. 그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